MJ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JK 성형외과를 다시 찾았는데요. 오늘은 권순홍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JK 성형외과에서 가슴 성형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권순홍 원장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가슴 성형 A to the B to the C to the Z까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가슴 성형에 대한 진실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답변해 주실 거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부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선은 여성분들이 가슴 성형을 하는 이유 이 볼륨 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시 같은 경우는 가슴 성형 수술을 하고 티 안 날 거면 왜 해? 크게 하는 거 뭐 어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적당한 크기는 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가슴 성형에 정해진 적당한 크기가 있는 건 아닌데 네. 보통은 자기가 바라시는 크기가 있죠. 이왕이면 좀 큰 게 좋은 게 아닐까.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원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거든요. 그래서 뿌안구처럼 티 안 나게.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내가 조금 가슴이 좀 이렇게 볼륨 업돼서 이렇게 큰 게 잘 어울리는지 아니면 한 컵 정도 업그레이드하는 게 잘 어울리는지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형물 사이즈를 결정하는 게 네. 가슴 성형 수술을 할 때 좀 중요한 단계긴 한데 네. 이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고자 네. 무슨 3D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도 조금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각 보형물별로 사이즈를 맞춰서 이렇게 보형물 크기를 모형으로 만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타이트한 옷 속에 넣어서 네. 크기가 얼마큼 커지는지 오. 확인을 해서 그게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가슴 성형도 그 시기에 맞는 트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주변에서도 이전에 가슴 성형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때 물방울을 선호하면서 그때는 유행이었어요. 지금은 그럼 트렌드가 어떻게 변한 거예요? 보형물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좀 변하고 있긴 해요. 네. 물방울 모양 보형물이 있고 네. 그리고 그냥 원형 보형물이 있고 요즘은 물방울 보형물보다는 원형 보형물이 완전한 대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군요. 그렇죠. 대세만 보여드릴까요? 요게 요즘 대세. 네, 이걸 요즘 넣었을 때 이 가슴 안에서 모양이 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그렇죠. 거고. 어머, 느낌이. 느낌이 부드러운데 네. 실제로 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긴 하지만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느낄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큰 가슴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슴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이 지방 조직하고 유선 조직하고 이 두 가지 조직이 있는데 가슴 안에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지만 근데 그분들은 운동하면 빠지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하는 순간 가슴이 한 컵이 작아지고. 그거 중요하시군요. 당연하죠. 살 못 뺍니다. 지방 조직 말고 유선 조직이 발달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유선 조직은 꼭 만졌을 때 지우개 같은 느낌이에요. 딱 단단한 고무처럼. 네. 그래서 그 유선 조직보다는 보형물의 느낌이 훨씬 부드럽고 만지기 좋습니다. 만지기 그러면- 좋다는 게 아니라 느낌이 좋습니다. 자, 컷. 근데 선생님, 사실 가슴 수술이라는 게 젊은 날에 가장 예쁠 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딱 했을 때 그 이후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모유 수유도 해야 되는데 이런 가슴 성형으로 인해서 모유 수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돼요. 상당히 많이 질문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긴 하고 네. 보형물이라는 게 몸에 들어가는 위치가 네. 모유를 만들어내는 몸의 조직하고는 약간 구분이 된 곳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모유는 가슴 속에 피부 속에 있는 유선 조직이란 조직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보형물은 그 유선 조직을 뭐 삐집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유선 조직의 완전히 밑에 아니면 유선 조직 밑에 근육층을 하나 더 두고 그 밑에 삽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안에 들어간 보형물이 모유 수유를 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가슴 성형 하신 분들 중에서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왜 하는 건가요?
수술 직후에 올 수 있는 문제랑 네. 수술하고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올 수 있는 문제랑으로 뭐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수술 직후부터 올 수 있는 거는 일단 수술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경우 네. 출혈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뭐가 고인다든가 근데 요거는 수술 자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재수술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냥 부작용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가슴 재수술하는 이라고 말씀하는 거는 수술하고서 한참 정도 지나서 보통 모양이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촉감에 문제가 있을 때 요럴 때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뭐 이상이 생겨서 재수술을 하는 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나 좀 더 한껏 키우고 싶다 이렇게도 재수술하기도 하나요? 문제 그런 없나요? 경우도 있긴 하고요. 네. 사이즈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줄이기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사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환자분이 원하시는데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수술 전에 충분한 상담으로 원하는 사이즈를 정해서 수술을 한 번에 끝내는 게 가장 좋지. 그런 것 때문에 재수술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한테도 피해가 되고 수술하는 제 입장에서도 수술을 2번 하니까 좋지 않고 단순한 사이즈 교정을 위한 재수술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JK 성형외과에서 해야 됩니다. 충분한 상담과 그리고 또 많은 수술 경력과 네. 또 이런 게 다 있으시잖아요. 딱 이게 얼굴 보면 아 이분은 이런 거 다 있으시네요. 가슴 보면. 아. 제가 그러면 원장님의 시선이 조금 내려가도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상담할 때 마스크 쓰고 상담하잖아요. 네. 그리고 수술할 때 마스크 쓰고 수술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마스크 벗고 보면은 제 환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몰라 알아보셨구나. 아 그런가요? 뭐예요? 저 아직 안 했어요. JK에서는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보형물이 따로 있다던데 이게 보형물을 10년에 한 번씩 좀 교체를 해줘야 된다. 가슴 수술하고 비행기 타면은 공기방울 생기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네. 실제로 있어요. 네. 유튜브 보고 왔는데 그 권순호 원장님 네. 보정물 하나만 주세요. 저기 사서 쓰세요. 그래 이거 실패했네.